마녀의 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연애하실 때 자신의 연인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귀어가면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점차 믿음을 쌓아가는 스타일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 믿음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라도 잘못 걸렸으면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실화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고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여튼 제 이상형과 흡사하고 굉장히 호감이 가는 남자였어요. 제가 지방의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였어요. 친구들도 저 남자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꽤 미남형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도서관에 갈 때마다 오고 가며 자주 봤던 그 남자.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만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도서관 자주 오시나 봐요. 무슨 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는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등등. 그 남자는 경영학과라고 했고 저보다 2살 많은 25살 오빠라고 했어요. 군대 제대 후 복학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그 후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도 하고 더 발전해서 함께 술도 먹고 영화도 봤고 데이트도 하고 무박으로 바다 보러 여행도 다녀오고 찜질방도 가고 점점 친해지다가 오빠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기로 했어요. 하여튼 다른 평범한 연인들과 별다를 것 없이 지냈습니다. 꿈만 같은 하루하루였죠. 저한테 어찌나 잘해주는지 항상 집 앞에 데려다주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직접 싸온 도시락을 펼치기도 하고 정말 자상하고 멋진 남자친구였어요.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그때까지도 서로 너무 좋아했지만 지킬 건 지키자고 해서 키스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아직 성경험이 없는 처녀입니다. 남자친구도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더욱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 관계를 바라지 않겠다고 꼭 아껴주겠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관계를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남자친구가 기분이 별로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단둘이 먹는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몇 번 있었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사귀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 사이에 단둘이 술 먹는다고 더더욱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한치의 의심이나 이상한 낌새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자주 먹지도 않고요. 타고난 주량까지 있어서 취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저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먹었을 거예요. 저는 먹어도 원샷을 잘 안 하고 반 정도 남기면서 홀짝홀짝 먹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런데 필름이 끊긴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소주 3병 정도 혼자 먹어도 끄떡없는 저인데 그날은 2병. 남자친구와 제가 둘이 1병씩 먹었다고 치더라도 1병 가지고 취할 저도 아닌데 어찌 된 건지 필름이 끊겨버리고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네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낯선 곳, 그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저 혼자 누워서 자고 있었고요. 옆에는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메모 따위도 없었고요. 먼저 나갔나? 여긴 왜 데리고 왔지?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 옷이 홀딱 벗겨져서 저는 알몸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침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 무언가 까만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까만 머리카락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겨우 살펴보고 웬 머리카락이야 하면서 놀란 가슴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무심코 본 거울에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빡빡이인 것입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는 어디로 가고 듬성듬성 자른 것도 아니고 아주 빡빡 밀어 머리가 감민 회색. 급하게 밀었는지 살짝 베인 자국까지, 그리고 그 베인 상처에 살짝 굳어있는 피. 놀라서 몸을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요 부분인 내 그곳의 털까지도 깨끗하게 완전히 밀려 있었습니다. 다리털과 겨드랑이 털은 제가 여자인지라 관리를 해서 제모를 하니까 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털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밀었는지 다리와 겨드랑이에도 베인 상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눈썹까지. 그러니까 침대 밑에 있던 머리카락들은 제 머리카락과 몸에 있던 털들이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기절이라도 할 지경으로 멍하니 거울을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제가 아닌 것 같고 무슨 외계인이 하나 있는 것 같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주위를 보니 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제 핸드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가져가 버린 거죠. 우선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없고 누구에게든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 그래서 저는 우선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핸드폰 좀 가지고 올라와 주세요 라고 했지요. 모텔방에 있는 전화는 시내 통화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몸을 가린 후 모텔 주인에게 핸드폰을 받아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옷 좀 챙겨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텔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텔 주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글쎄 제가 어제 술을 먹었던 곳과 무려 1시간 30분이나 떨어져 있는 타 지역이더군요. 그렇게 친구에게 간신히 설명을 하고 친구가 옷과 모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통화할 때 친구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니 제가 엉엉 울면서 무조건 빨리 오기나 해달라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오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런 몰골을 직접 보니 무척 놀라더군요. 놀랄만도 하죠. 저도 제 자신을 보고 하늘이 노래졌으니까요. 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요약을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습니다. 번호를 바꾼 것이지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대에 다니느라 자취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어제 오빠랑 술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필름이 끊기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술 먹은 곳에서 1시간 반 걸리는 타 지역의 모텔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겨드랑이 털, 성기털, 머리털, 눈썹까지 몸에 있는 온갖 털들이 다 밀려 있었다. 그 모텔에 나를 누가 데려간 것일까? 당연히 남자친구가 데려간 것이겠지.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을 보면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혹시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행이진 않을까? 등의 별의별 생각을 다하다가 병원부터 가보자 싶어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느낌도 전혀 없고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것이니 검사해 본 건데 그런 흔적은 없다고 하고 천여막도 손상이 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온몸에 털이 구석구석 밀렸다는 것 외에는 이상한 흔적은 없는 것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리 전화해봐도 없는 번호라고 나올 뿐. 이틀 정도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엉엉 울기만 하다가 가발과 모자를 뒤집어 쓰고 우선 학교로 가봤습니다. 남자친구라는 그 자식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얼굴과 25살이라는 나이와 혈액형과 키와 몸무게,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것과 경영학과라는 것, 그리고 사귄 지 한 달째에 뭘 두고 왔다며 잠깐 들리자고 해서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남자친구의 자취방.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끄집어내봐도 고작 이것뿐이더군요. 알아본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증을 확인해 본 적도 없으니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 나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는 것,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가봤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먼저 살던 남자분은 벌써 3달 전에 이사를 간 상태라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라도 알아볼까 하는 생각에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계약서 좀 보여달라고 하니 6개월 정도만 살다가 갈 거라면서 선불로 6개월치를 다 내고 따로 계약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곤 한 2개월 남짓 살다가 방 뺀다고 하면서 가버렸는데 남은 4개월치 방값은 돌려준다고 했는데도 선불로 드린 거니까 됐다고 하면서 안 받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튄 거죠. 제정신이 아닌 채 제가 나왔던 그 모텔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기를 아가씨가 취했는지 어느 남자분 등에 업혀서 왔고 어찌나 취했는지 꼼짝도 안 하고 인사불성이던데? 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걸 워낙에 싫어해서 함께 찍은 사진 하나 없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말하는 인상착의가 제 남자친구와 흡사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날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모자를 썼다는 것도 그렇고 키와 나이대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번호로 나오는 그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로 주민번호를 알아내려고요. 처음에는 끝까지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를 설득해서 한 번만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알아봤더니 그 핸드폰 명의가 웬 아줌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그 아줌마는 명의가 도용되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였고 그 아줌마와 제 남자친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백방으로 찾아내 보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방법이 없네요. 이제 저는 매일 집에만 있다시피 합니다. 이 꼴로 학교도 못 가겠어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잠시 집 앞에 나갔다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제 핸드폰과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 상태였고 핸드백을 열어보니 제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갑도 그대로고 그 안에 현금도 그대로고요.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고 동네를 미친 듯이 돌아 찾으러 다녔지만 그놈 흔적은 어디에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언제 왔다 갔고 이 물건들은 왜 가져갔다가 지금에야 돌려주는 건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신고하기가 너무 겁이 나요. 학교도 휴학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취방도 옮겨야겠죠.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그 남자. 이름도 나이도 학교도 학과도
모든 걸 거짓으로 속이고 어찌 보면 긴 시간 6개월이나 연애하고 그 어떠한 성적인 폭행도 현금이나 물건에 대한 갈취도 없이 털만 밀어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장난스런 답글이나 악플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2006년 10월 2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야기라고 하네요. 작성자의 뒷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그 남자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힘들더라도 꼭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해자는 왜 이렇게까지 과하고 괴상한 일을 6개월 전부터 철저하고 계획적이게 벌인 것일까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